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몇몇 주요 뉴스들을 훑어본 후에 상승장의 스테이킹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제가 직접 결과,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현충일과는 반대로 올해의 현충일은 굉장히 평화로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 기억나시겠지만 SEC의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하고 다 증권이다, 솔라나, 폴리곤 A다, 로빈후드 상장 폐지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나 올해만큼은 이 뉴스들이 수많은 호재인지 설레발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현충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리고 미국보다도 선제적으로 했다는 게 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세를 받아 유로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6에서 0.9%로 급기야 올리는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치보다 상회했다.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해석에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보통 실업자가 많다. 그러면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 인하하겠네 하면서 최근에는 계속 증시나 코인이나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준 이런 지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 자꾸 가즈아를 외치고 있어요. 자, 스탠다드 차터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이번 주말 신고점 돌파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이 여러분들 토요일 오후나 이렇게 주말쯤 되실 텐데요. 저는 이 결과를 모릅니다. 저는 6월 6일 저녁에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시간으로 6월 7일 금요일 밤이나 새벽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된다고 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좋게 나온다면 자, 주말에 크게 오를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싱가포르의 QCP 캐피털이라는 곳에서도 5월 CPI가 예상치를 밑돌 경우 비트코인 신고가 갈 것 같다. 이게 6월 12일자로 나온다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아더 헤이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가끔은 맞는 말을 합니다. 자, 캐나다 금리 인하 이미 됐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떨어졌기 때문에 올 여름 재밌을 것 같다. 오늘 뉴스 보니까 또 폭죽 터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아무튼 거시적인 지표는 나쁘지 않다. 비록 소폭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 본론에 앞서서 이것도 중요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최근에 채굴 회사 M&A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주가가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왜 호재일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5월 말에 라이어 플랫폼이라는 채굴 업체가 비트팜스를 인수를 추진한다. 채굴 공룡이 탄생하겠다고 했었고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미 비트팜스의 주식 12%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점점 더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충일이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업체 비트디어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우지안 따거가 요거를 이제 돌리고 있죠. 이 채굴 업체가 ASIC 칩 제작사 대저위 마이너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 이 우지안의 회사의 주식의 25%를 테더사가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지안도 중국계고 테더도 사실 중국계랑 연관이 있다고 보면 그들끼리 중국인끼리 좀 상부상조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코어 사이언티픽 여기도 채굴 회사인데요. 여기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는 뉴스였습니다. 코어위브라는 컴퓨팅 채굴 업체에서 10억 달러 줄게 당신들 인수권 주식 내놔 했더니 코어 사이언티픽이 이거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냥 거부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왜 나오고 있을까? 사실 M&A는요, 누군가 힘들고 자빠지기 직전에 너무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채굴 업체들은요, 반감기를 겪으면서 지금 보릿고개 상황입니다. 생산량이 투입된 양은 똑같은데 생산량이 반토막 났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굴 기업이 힘들 때 지금 돈 있는 분들이 달콤한 M&A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호재일까? 어, 왜 생산량 반토막 난 채굴 기업에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반토막 났지만요. 2배 이상 오르면 됩니다. 그쵸? 2배 이상 오른다는 기대감에 그들의 모든 채굴기를 사들이는 거겠죠. 더 오를 거라는 기대에 베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예로 6월 3일자 기사였는데요. 자, AI 모델로 종목을 추천하는 걸로 돈을 버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추천을 할 텐데 이 추천한 종목이 무엇인가 제가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1위가 의외로 마라톤 디지털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입니다. 그리고 2위가 부동산 업체, 3위에서 5위는 생명공학 쪽 업체라고 하는데요. 자, 2위부터 4위, 5위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1위, 향후 한 달간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회사를 AI가 찍어줬는데 무려 41% 마라톤 디지털이 오를 거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 마라톤 디지털 채굴 업체의 주가와 어,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가 21년도 4월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알트코인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입문하셨겠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는요. 21년도 11월이 더 최고점, 뭐 ATH라고 하죠.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이때도 피크, 이때도 마라톤 디지털 채굴 업체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이제 힘들고 긴 22년, 23년의 하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뭐 ETF다 뭐다 하면서 크게 올랐다가 이제 드디어 4월 16일쯤에 올해 거의 뭐 최하점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가 당연히 4월 20일이 반감기였기 때문에 그 전에 선반영을 해야겠죠. 생산량이 반토막 나기 때문에 최저점을 기록하다가 지금 계속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채굴 반토막? 그래, 2배 이상 오르면 돼. 여기에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지금 욕심을 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소식이겠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재밌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론에 왔는데요. 제가 뭐 부동산도 공부하고 배당 주식도 공부하고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이자가 중요한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배당 주식과 스테이킹 코인. 자, 배당과 스테이킹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왕중왕을 가려보자. 근데 이거는 참고로 상승장에서의 계산입니다. 하락장은 크게 다를 수 있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라운드 1 이제 미들급입니다. 헤비급은 뒤에 있고요. 미들급 코카콜라라는 선수를 데려와 봤습니다. 어떤 선수를 데려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인지도도 있고 수십 년간 증명도 됐고 여기에서는 물론 원금도 비교는 하겠지만요. 이자를 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자를 비교하려면요. 동급이어야 되잖아요. 이더리움이 약 이자율이 3%인데 이 친구도 3%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 중에 코카콜라와 이더리움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3년도 1년 딱 단판제입니다. 2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만 딱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복리 같은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뭐 복리 뭐 5년, 10년, 뭐 20년, 30년 어마어마하게 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20년, 30년까지 보고질 않죠. 자, 1년만. 그러니까 뭐 생각한 것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억 원을 투자했다. 1월 초에 그냥 1억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킹이 된다는 조건 하에 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있어서 23년도 4월에 쯤에 아마 업비트에선 스테이킹이 이더리움이 됐겠지만 그냥 23년 1월부터 스테이킹 가능했다는 전제하에 환율 1350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코카콜라 배당률이 3.04, 이더리움도 3%, 거의 뭐 동일하죠. 그래서 뭐 같은 체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3년도 1월 1일에 시가에 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격을 제가 코카콜라는 1350원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5,8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약 152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23년도 말의 가격이 얼마였을까? 제가 사실 눈을 의심했어요. 상승장이었는데 분명히 23년도는 근데 코카콜라 가격이 79,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선수를 바꿔야 되나? 뭐 스타벅스도 보고 뭐 다른 걸 다 보니까요. 다 죄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시가보다 23년도 12월 말이 낮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선수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왜 못 바꿨냐면요. 이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배당을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엔비디아도 있고 팍 올라가는 거 많이 있겠지만 배당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배당을 주는 친구 중엔 그래도 코카콜라가 나와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은 23년도 말에 308만 원 정도 했었네요. 그러면 손익률이 코카콜라는 손해를 봤고요. 이더리움은 약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근데 원금을 비교해 보면요. 손해를 봤기 때문에 1억을 투자했지만 9,270만 원 정도 코카콜라는 원금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배 조금 넘게 올랐기 때문에 2억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원금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원금은 그냥 참고고요. 자, 이자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배당금 받아야죠. 3.04% 받아야죠. 자, 근데 제가 세전 배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금을요, 15.4%를 우리가 냄새도 못 맡고 그냥 은행에서, 그냥 증권사에서 빼갑니다. 빼고 주기 때문에 세전은 304만 원이지만 세후 배당으로 볼 때, 257만 원 정도 이제 1년에 배당을 받거든요. 그 네이버에서 뭐 배당 계산기 치면 바로 나오니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은 대신에 606만 원 정도 배당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 1억에 3%면 3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게 왜 606만 원이 되었을까?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23년 1월 1일에 당시 1억 원으로 산 이더리움 개수, 제가 엄청 크게 써놨죠. 개수입니다.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코인은 150만 원짜리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수가 얼마를 샀을까요? 자, 1억 원을 152만 원으로 나오면 대략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65.62개 정도를 샀습니다. 한다 당시에 152만 원 정도의 한 개 당시 가격으로 샀겠죠. 근데 이 개수 문제는 개수의 이자가 붙는다. 65.6개에 대한 3% 이자. 3% 이자가 붙어서 그럼 이자가 1.97개 거의 2개 정도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이 개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가격을 곱해 보면 됩니다. 비록 나는 152만 원에 샀지만요. 지금 12월 말 가격이요. 308만 원입니다. 그럼 308만 원을 곱해야겠죠. 그리고 영상 찍고 있는 뭐 현충일 이때쯤이면 뭐 550만 원이라고 치면요. 550만 원을 이자 개수에 곱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상승장의 스테이킹의 마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97개 곱하기 308개 하면 308만 원 하면 606만 원 정도의 이제 세후 배당 이자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엄청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그냥 높아심에 좀 말씀드리면요. 자, 스테이킹을 152만 원에 이렇게 65개를 맡겼다고 쳐봐요. 그러다가 1년 후에 308만 원 즈음에 언스테이킹을 했습니다. 뭐 이더리움은 언스테이킹 이렇게 해제시키는데 한 10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때 당시 평균 단가가 이제 없어지고 말에 들어왔을 때 308만 원으로 업비트의 단가가 찍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에 산 겁니까? 308만 원에 산 거예요? 아니면 152만 원에 산 겁니까? 152만 원에 샀는데 평균 단가만 308만 원으로 찍혀 있을 뿐입니다. 착시 효과입니다. 308만 원에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2만 원으로 샀으니까 손해본 게 아니다. 이게 찍혀 있으니까 막 손해보는 것처럼 조바심을 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항상 개수를 갖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쵸? 개수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152만 원 평균 단가 변하지 않는다. 워낙 헷갈려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최종 금액을 따져보면요. 여기 보시면 원금에 세후 배당을 더하면 코카콜라는 23년도 1년에 한해서 9,500만 원이 됐지만 이더리움은 2억에다가 600만 원 더해서 한 2억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네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상승장에는 이 개수에 이자가 붙으면 엄청나게 무섭구나.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당하시는 분들, 뭐 월세 받으신 분들이요. 지금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스테이킹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업비트 기준으로. 그래서 요거를 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뭐 월세 하시는 분들은 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헤비급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최고 인기 종목들 중에 하나. 마치 뭐 타이슨대 예전 뭐 홀리필드인가요? 아니면 뭐 임요한대 뭐 홍진호라든지 굉장히 빅매치입니다. 라운드 2인데요. JEPI라는 JP모건의 사실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여기 정말 최고 인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인 중에는 솔라나가 뭐 가격이나 이자나 괜찮게 주기 때문에 동급으로 제가 맞췄는데요. JEPI라는 주식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며 과거 말씀드렸지만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그게 아이비트코인, 아이빗인데요. 요거 나오기 전에 자, 운용자산 20빌리언 달러를 가장 최단기간에 ETF 역사상 가장 최단기간에 985일 만에 달성했던
엄청나게 인기 많은, 처음 나왔을 때 배당만 한 뭐 12%, 13%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한 7%대로 줄어들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은 뭐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을 쓰면서 줄이면서 고수익을 가져가는, 뭐 어렵지만 아무튼 나쁘지 않다. 뭐 주가가 막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겠지만 엄청난 배당 이자를 주면서 어, 핫해졌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20빌리언 달러를 달성하는데 JEPI라는 ETF는 985일이 걸렸는데요. 비트코인 ETF가 블랙락에서 출시되자마자 137일 만에 달성했다. 그래서 이제 2위로 사라지긴 했지만 아무튼 엄청난 운용 자산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왜 둘이를 붙였냐면요. 배당률이 비슷합니다. 7.37% 그래도 많이 떨어졌네요. 12% 정도 주다가. 그리고 솔라나는 약 6.8%다. 뭐 좀 적지만 괜찮습니다. 자, 23년도 1월 당시에 주가가 73,800원이었습니다. JEPI라는 주식은요. 솔라나는 12,600원이었는데 23년 말에 보니까 이것도 이게 얼마 오르지도 않았어요. 74,000원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상승장이 맞았나 싶은 거죠, 저는. 그리고 솔라나는 137,400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상승률을 기록을 해보면 간신히 본진을 넘게 0.5%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라나는 무려 983%의 수익을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실 뭐 배당 많이 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의 상승은 그렇게 감안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배당만 많이 주는데 만족을 하셔야 된다. 아무튼 배당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금은 이 JEPI라는 주식은 1억을 살짝 넘는 47만 5천 원 정도 벌었네요. 1년간입니다. 그러나 솔라나는 저는요 처음에 이게 그 엑셀 시트가요 이 칸이 좁으면 이게 샵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늘려보니까 한 자리가 더 있었습니다. 자, 10억, 이게 8천만 원인가요? 어마어마한 원금만 해서 이렇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솔라나가 불장도 오지 않았는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는 배당 보려고 한 거죠. 세전 배당은 7.37%니까요. 737만 원 정도 받아야 되지만 15.4%를 제외하면 6만 2천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솔라나는 자, 1억에 6.8%면 680만 원이 아니라 무려 7,3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계산하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23년도 1월 1일 당시 1억 원으로 산 솔라나의 개수가 중요하다. 개수. 자, 1억을 12,680만 원으로 나눠보면요. 약 7,886개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개당 1.2만 원 정도 했을 때죠. 여기 보시면요. 그러나 이 7,886개에 이제 배당률을 곱해야겠죠. 이자율을 곱하면 스테이킹을 1년 맡겨두면 약 536개를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거의 스테이킹은 매일 주고요. 뭐 솔라나랑 그 어떤 거 하나만 뭐 2일에서 3일에 주고 뭐 에이다가 5일에 한 번 주나요? 아무튼 대부분은 매일 주고요. 뭐 길어야 2, 3일, 뭐 5일에 한 번씩 정도 줍니다. 근데 이 받은 536개에 대해서 이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겠죠. 뭐 현재는 뭐 25만 원인가요? 뭐 더 많지만 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 7천 원을 곱해주면 요게 이제 7,368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제 차이를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최종 금액을 더해보면 JEPI라는 주식은 1억에다가 뭐 600만 원 더해서 1억 600만 원. 그러나 솔라나는 10억 8천만 원에 이자 7,300만 원 더해서 무려 11억 5천 말도 안 나오네요. 참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 상승장에 스테이킹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뭐 코스모스나 이런 거 지금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코스모스는 뭐 16%인가 주잖아요. 이자 높은 거, 뭐, 주식도 있겠지만 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6.8% 정도만도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뭔가요? 좀 반성을 했는데요. 이거 솔라나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계속 달려갔구나. 몰랐다. 뭐 했는데요. 제가 왜 몰랐다는 표현을 쓰냐면요. 사실은 제가 뭐 예전에 적게 사긴 했었지만 뭐 2만 원대도 샀었고요. 5만 원대도 샀었고 10만 원대도 샀었고 15만 원대도 샀었고 사자마자 스테이킹 맡기고 하니까요. 내 평단이 얼마인지 사실을 모릅니다. 정확히 몰라요. 개수만 대충 알고 있죠. 그리고 대신에 팔았던 적은 기억납니다. 작년 말쯤에요. 제가 솔라나 약간 고평가라고 얘기했던데 그때가 한 15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팔았어요, 저도. 팔았는데 이게 뭐 이걸로 뭘 사 먹거나 뭐 소고기 사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걸로 다른 코인 사야지. 왜냐면 솔라나만 막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 덜어냈는데 또 때마침 솔라나가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결국 또 뭐 10만 원 초반에 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뭐 평단을 잘 모른다. 이거 두 번째 제가 팔려고 했을 때는 역시 기억나실 겁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30만 원 찍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를 때 아니면요. 스테이킹에 넣어놓은 건 잊고 지내기에 너무 좋아요. 30만 원 달성해서 그때는 소고기를 사 먹으려고 조금 언스테이킹을 눌렀는데 이 언스테이킹 하는데 3일 정도 걸리거든요. 3일 지나고 내가 받아보니까 30만 원에서 뭐 20, 한 6만 원인가요? 훅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다시 안 팔고 다시 스테이킹 눌렀습니다. 뭐 그런 거 몇 개만 기억이 나지 신경을 안 써서 몰랐다. 이게 스테이킹의 최고의 장점 같습니다. 이걸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상승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한번 왔는데요. 뭐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과거에도 스테이킹 영상 자주 만들어 왔었고요. 뭐 업비트에서 뭐 봤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주 스테이킹 강조를 했었죠. 그러나 반응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23년도에 업비트의 스테이킹 코인들이 늘어날 때마다 뭐 폴리곤이다, 에이다다, 솔라나다, 뭐 코스모스다 계속 늘어났었죠.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코인들을 사고 스테이킹을 저는 맡겨왔었는데요. 이제는 조만간 그 결실을 누릴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또 무턱대고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게요. 왜 내 거 스테이킹 코인은 안 오르냐? 또 단타 성향이 강한 분들은 조그만 하락에도 바로 뺄 수가 없다, 뭐 답답하다, 원망하시거나 뭐 변동성을 보지 못해 답답하다 수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요. 최종 결정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